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보험은 약간 좀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. 이거 역시 우리나라의 그 억지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본을 모아야 되는 데다가 보험이 동원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좀 약간 그런 것 같아. 이게 파생으로 나온 것 같아. 돈을 네. 모으기 위해서. 우리 아버님이 저 50년대에 이제 일본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있을 때 교보 그 창업자 신오라는 그분이 한번 보자고 하더래. 그래서 갔을 때가 이제 무슨 이제 아마 60년대 초인가 50년대 말인가 말이겠죠. 근데 조만한 방에 여직원 한두 명 갖다 놓고 앉아서 내가 지금 교육보험 일본에서 교육보험이 있어서 교육보험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사람 같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일하자고 그러더래요.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저 아무리 봐도 사기 같아서 그래서 남들 얘기를 안 했는데 아버님 그 사람이 보시기엔 그렇지. 교육보험 그걸 잘 해가지고 이제 교육보험 말하자면 창업자가 됐는데 그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갖고 온 모델이 한국은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안 찾아오고 돈이 있는 사람만 가는 곳을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축을 말하자면은 이제 동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네가 일일이 이 소위 말하면 설계사 아줌마를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일수처럼 모아 와가지고 저축을 해서 나중에 준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 해오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. 근데 혜택을 주는 것이 말하자면 뭐 이런저런 무슨 뭐 세금 면제라든가 뭐 이자 안 물려준다든가 이런 거죠. 옛날에 이제 이자를 갖다 항상 띄고 원천 공제를 하던 때니까. 근데 원천 공제 안 해줄게. 네, 그걸 갖고 말하자면은 설계사들한테 설계사들한테 이제 갔는데 인센티브 주고 그렇죠. 커미션이죠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. 비효율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융통을 2%를 약속을 하고 갖고 와서 4%를 대출을 하면 2%가 남잖아요. 마진이 2%죠. 그 중에 자기 비용 1%를 쓰고 이익이 1% 남는다. 이게 보통 일반의 은행의 모델이에요. 굉장히 저마진이네요. 굉장히 저마진이에요.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높아야 돼요. 내 돈이 4이고 100을 빌려줘. 그러면 100에서 1%가 남으면 내 자본 대비에는 4대시 1이잖아요. 그럼 25%지.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자본 근데 대비는 위험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어떻게 바꿨냐면은 자본금을 사갖고 하는 거 불안하니까 너 팔을 해. 팔해야 마진 1% 나도 12%밖에 안 되니까. 네. 그렇게 해서 자본금 규제라는 것이 생긴 이유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. 근데 보험으로 다시 돌아가면 보험은 그 마진이 그러니까 대출에서 받을 수 있는 마진은 뻔하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리고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건 세금 혜택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돈을 갖다 모은다고 하면서 커미션이 너무 높아요. 그 파는 방법이 그쵸. 비싼 방법인데 마진이 거기선 좀 크다는 거 아니야? 일반 금융보다? 맞죠. 근데 왜 마진이 그게 사실은 낮아야 되는데도 그러면 그렇게 높은 마진을 주고도 이익을 남기느냐? 보험회사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해약을 하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보험회사는 만약에 모든 계약자가 해약을 안 하고 만기까지 다 가잖아요. 망해요. 아 진짜예요? 망해요. 그러니까 더 많은 약속을 해. 실제로는. 근데 중간에 해약을 하면 너 해약했으니까는 벌금처럼 뛰어. 그렇지. 그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네. 그걸 다 예측을 하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. 그렇죠. 그러면 해약을 생각하고. 그렇죠. 근데 그러면은- 해약하면 왜 이렇게 싫어하는 척해? 아니요. 네. 그리고 도리어 설계사한테 얘기를 해서 해약하도록 종용을 시켜. 아 진짜예요? 네. 또 설계사는 해약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돼. 왜냐하면 거기서 또 새로 팔아야 커미션이 생기니까. 그러니까 맨날 이제 고객들이 앉아 있으면 한 3년쯤 지나면 손님 요번에 더 좋은 이렇게 상품이 나왔어요. 이걸로 갈아타시면 더 좋아요. 맨날 야, 그건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. 펀드도 그래요. 똑같아요. 그래서 보험을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비밀이에요. 보험은 만약에 해약을 안 하면 보험회사는 망합니다. 해약하는 사람한테 뜯어먹는 것이 사실은 마진의 가장 중요한
거예요. 이런 거 발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그게 이제 뭐 네. 업자들은 아는데 이제 이걸 그 일반 사람들의 그 뜻이 뭐냐라는 말을 이제 해주는 것이 이런 거죠. 그런데 이 보험 상품들도 별별 게 다 나왔잖아요. 이제는 네. 교육보험도 있고 생명보험도 있었지만 지금은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? 안보험은 물론이고. 근데 그런 상품들이 기획이 돼서 나왔지만 실패한 적도 있나요? 있을 거 아니에요? 많죠. 네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손해율. 그러니까는 이게 가입을 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손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는 당신한테 어떠한 사고가 생기면 보상을 해주겠다. 그게 이제 보장 내용이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저축 그 돈이 이제 저축의 성격도 있는 건데 보상에 해당되는 보장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는 그 가입한 사람 중에 5%만 사고가 있을 거로 알고 가격을 매겼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10%, 15%가 사고를 클레임을 하면 그럼 망하는 거죠. 점점 더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 과정도 복잡해지고 더 아주 그냥 엄격해지는 것 같다는 것도 그런 거죠. 한두 개 뭐 잘못 설계하면은 그냥 대표의 케이스가 이제 그 손해보험에서 휴대폰 그 보험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분실하거나 뭐 훼손을 당하면 그러면은 이제 얼마를 준다, 20만 원 준다,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멀쩡한 휴대폰을 갈고 싶어서 1년 만에 잃어버렸어요. 그러고서는 20만 원 받아서 자기 새로 사는 데다가 보탰는 거지. 근데 그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개 손해보험회사는 그걸로 휘청했어요. 아 그래요? 그게 이제 바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금융산업은 돈을 댄 사람, 자본주, 경영자와 직원, 소비자 셋이 다 거짓말을 하고 싶어하는 인센티브를 다 갖고 있다. 아 진짜? 네. 서로가 그러니까 감시를 하고 서로가 못 믿는 속이려고 그러는 비즈니스예요. 건데 서로들 돈 빌릴 때도 그러는 거죠. 그러니까 신뢰에 기반을 두고 그렇지만 그래도 막을 수 없는 위험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가격이 매겨졌는데 그 틈을 갖다 항상 누군가는 이용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항상 있는 거예요. 그 인간의 그 본성이죠, 그거는. 그런 거죠. 그죠? 내 이익을 위해서 대출도 마찬가지고 돈 빌려줄 때나 빌리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그게 거죠.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 우리나라에서 뭐 지급보증 사업하려고 하는데 지급보증을 요구를 한다.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벤처가 안 되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?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온통 그 속이려고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고 빌려가 놓고 그걸로 자기 정말 사업을 하다가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잘 안 될 것 같으면 살짝 돈을 뒤로 빼돌리고 그 다음에 싹 망하고 근데 그걸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다못해 뭐 세금 안 내는데도 숨어가지고서는 떵떵거리고 살면서 세금 돈 없다고 숨기고 다니는 사람 뭐 텔레비도 나오잖아요. 그런 식으로 그런 행동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급 보증을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일 좋기는 사회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악착같이 잘 뽑아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수준이, 그러니까 법치가 잘 돼 있고 법제가 잘 돼 있고 사회적인 신뢰 수준이 높으면 그런 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지급 보증을 요구를 안 해도 되는데 워낙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급 보증이나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또 그 나라 경제가 원활하게 융통이 안 되고. 그럼 서로 속이려는 그런 관계들 때문에 그 제2금융권 같은 것도 생겨나는 건가요? 이자도 높고 돈은 좀 더 잘 빌려주는 대신에 그 대신 사고도 그러니까. 많고. 그렇죠.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,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 은행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. 예를 들면 돈을 가져가면은 이 사람이 부실률이 날 확률이 없는 사람 1%인 사람부터 쭉 있을 거 아니에요. 가져가기만 하면 무조건 부실 날 사람이 100%를 치면. 그럼 그 중에서 나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거냐를 쳤을 때 은행은 자기가 사업의 타겟 고객을 뭐 한
빌려가면은 한 2% 부실이 날 정도까지만 나는 영업을 하겠다. 그 이상은 안 하겠다. 왜 그치. 그러느냐? 위험하니까. 아니 뭐 4% 부실 날 사람한테는 더 많은 이자를 주고서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나중에 다 사고 나면. 네, 그러면은 이제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는 게 위험이 낮은 고객과 위험이 높은 고객은 성격이 달라요. 근데 성격이 다른 두 고객을 같이 한 조직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면 머리가 섞어요. 조직도 다 달라야 되는 거거든. 대상이 달라지니까. 네. 그러니까 난 요것만 타겟한다는 거야. 두 번째로는 그렇게 높은 고객한테도 대출을 해주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또 욕을 해. 저 고리대금 업자냐? 나는 위험해서 고리를 받는데 그치. 고리 자체에 대한 레퓨테이션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굳이 그것까지 해 안 하고도 위험하지 않은 사람 상대로 장사할 수 있는데 이건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위험이 있는 사람들만을 전문으로 하는 또 다른 업자가 생기는 거죠. 네.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. 그 제2금융권 이자가 높잖아요. 근데 이제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계속 그 이자율을 낮추는 법안을 계속 내고 계속 지금 떨어뜨리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20%대로 내려왔고 장기적으로는 10%대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있으면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은 그러면 그 높은 이자율로라도 이자를 빌려야 되는 사람들은 결국 사채로 그러니까 이제 지하시장 지하경제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치.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지금 이자율 둬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또 한편에서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편을 드는 행위다. 그거는 이자율을 더 낮추고 돈을 빌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돈을 못 빌리게 하는 게 맞다. 또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박사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. 나는 이자율 제한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이에요.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뭐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,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률이 이제 제로에서 100%까지 사이에서 어디까지를 제도권 금융권이 이제 커버를 할 거냐라는 건데, 금융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갚아야지, 그것도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갚아야지, 나중에 그 사람이 팔다리를 잘라서 갚아야 되는 사람한테 나는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도 빌려주자라고 하면 이상해지니까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중에는 소비자가 완전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갖다 우리가 완전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, 많은 사람은 분명히 내가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그러면서 우선 빌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그게 이제 한편으로 절박한 것도 있지만, 절박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못 갚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?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은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취직도 어렵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.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를 제도권에서 금융을 하고 어느 부분은 적어도 제도권이 안 하고 자기 친구나 아니면은 사적인 관계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제도 바깥에 있는 금융을 통해서 할 거냐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긴 하지만, 문제는 그것이 30, 40이 되면 연간 기준으로 이자가 30, 40이면 그것을 갚을 수 있는, 그렇게 빌리고 그걸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? 그거 안 되는 거죠. 안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표적으로 영화에, 우리나라는 조폭 안 나면 영화가 안 되잖아. 그 조폭 맨날 하는 일이 뭐야? 돈 받으러 다니는 채권 받으러 다니는 일이잖아. 그게 바로 그 뜻이거든. 뭐냐면 도저히 애초에 빌리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 빌려놓고 조폭적인 폭력적인 방법으로 갈취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가족을 못 살게 굴지 않으면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대출이 가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 공선생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주면 안 된다는 거죠. 그게 사실 맞지만 뭐 어려운 일이긴 어려운 하죠. 얘기예요. 네네. 2% 남는다. 이게 보통 일반의 은행의 모델이에요. 굉장히 저마진이네요. 굉장히 저마진이에요.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높아야 돼요. 내 돈이 4이고 100을 빌려줘. 그러면 100에서 1%가 남으면 내 자본 대비에는 4대시 1이잖아요. 그럼 25%지.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자본 근데 대비는 위험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어떻게 바꿨냐면은 자본금을 사갖고 하는 거 불안하니까 너 팔을 해.
팔해야 마진 1% 나도 12%밖에 안 되니까. 네. 그렇게 해서 자본금 규제라는 것이 생긴 이유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. 근데 보험으로 다시 돌아가면 보험은 그 마진이 그러니까 대출에서 받을 수 있는 마진은 뻔하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리고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건 세금 혜택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돈을 갖다 모은다 하면서 커미션이 너무 높아요. 그 파는 방법이 그쵸. 비싼 방법인데 그것이 마진이 거기선 좀 크다는 거 아니야? 일반 금융보다? 맞죠. 근데 왜 마진 그게 사실은 낮아야 되는데도 그러면 그렇게 높은 마진을 주고도 이익을 그러니까 일본에서 갖고 온 모델이 한국은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안 찾아오고 돈이 있는 사람만 가는 곳을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축을 말하자면은 이제 동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네가 일일이 이 소위 말하면 설계사 아줌마를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일수처럼 모아 와가지고 저축을 해서 나중에 준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 해오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. 근데 혜택을 주는 것이 말하자면 뭐 이런저런 무슨 뭐 세금 면제라든가 뭐 이자 안 물려준다든가 이런 거죠. 옛날에 이제 이자를 갖다 항상 띄고 원천 공제를 하던 때니까. 근데 원천 공제 안 해줄게. 네, 그걸 갖고 말하자면은 설계사들한테 네, 설계사들한테 이제 갔는데 인센티브 주고. 그렇죠. 커미션이죠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. 비효율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융통을 2%를 약속을 하고 갖고 와서 4%를 대출을 하면 2%가 남잖아요. 마진이 2%죠. 그 중에 자기 비용 1%를 쓰고 이익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보면 약간 좀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. 이거 역시 우리나라의 그 억지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본을 모아야 되는 데다가 보험이 동원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좀 약간 그런 것 같아. 여기 파생으로 나온 것 같아. 돈을 네. 모으기 위해서. 우리 아버님이 저 50년대에 이제 일본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있을 때 교보 그 창업자 신오라는 그분이 한번 보자고 하더래. 그래서 갔을 때가 이제 무슨 이제 아마 60년대 초인가 50년대 말인가 말이겠죠. 근데 조만한 방에 여직원 한두 명 갖다 놓고 앉아서 내가 지금 교육보험 일본에서 교육보험이 있어서 교육보험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사람 같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 같이 일하자고 그러더래요.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저 아무리 봐도 사기 같아서 그래서 남들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아버님 사람이 보시기엔 그렇지. 교육보험 그걸 잘 해가지고 이제 교육보험 말하자면 창업자가 됐는데 그게 무서운 비밀이에요. 보험은 만약에 해약을 안 하면 보험회사는 망합니다. 해약하는 사람한테 뜯어먹는 것이 사실은 마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이런 거 발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그게 이제 뭐 업자들은 아는데 이제 이걸 그 일반 사람들의 그 뜻이 뭐냐라는 말을 이제 해주는 것이 이런 거죠. 그런데 이 보험 상품들도 별별 게 다 나왔잖아요. 이제는 네. 교육보험도 있고 생명보험도 있었지만 지금은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? 안보험은 물론이고. 근데 그런 상품들이 기획이 돼서 나왔지만 실패한 적도 있나요? 있을 거 아니에요? 많죠. 네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손해율. 그러니까는 이게 가입을 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손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는 당신한테 어떠한 사고가 생기면 보상을 해주겠다. 그게 이제 보장 내용이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저축 그 돈이 이제 저축의 성격도 있는 건데 보상에 해당되는 보장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는 그 가입한 사람 중에 5%만 삼기느냐. 보험회사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해약을 하기 때문에. 아, 그래요? 보험회사는 만약에 모든 계약자가 해약을 안 하고 만기까지 다 가잖아요. 망해요. 아, 진짜예요? 망해요. 그러니까 더 많은 약속을 해. 실제로는. 근데 중간에 해약을 하면 너 해약했으니까는 벌금처럼 뛰어. 그렇지. 그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네. 그걸 다 예측을 하고 하는 거예요, 이 사람들이. 그렇죠. 그럼 해약을 생각하고. 그렇죠. 근데 그다음에는- 해약하면 왜 이렇게 싫어하는 척해? 아니요. 예. 그리고 도리어 설계사한테 얘기를 해서 해약하도록
종용을 시켜. 아 진짜예요? 네. 또 설계사는 해약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돼. 왜냐하면 거기서 또 뭐- 새로 팔아야 커미션이 생기니까. 그러니까 맨날 이제 고객들이 앉아 있으면 한 3년쯤 지나면 손님 요번에 더 좋은 이렇게 상품이 나왔어요. 이걸로 갈아타시면 더 좋아요. 그 맨날 야, 그건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. 뭐 펀드도 그래요. 똑같아요. 그래서 보험을 이게 아주 굉장히